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 수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의대 유치 활동에 나설 특별조직을 의회 내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고 특히 전남 동부권은 산업재해 빈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린 지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해양 레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엑스포 정신을 살린 국제회의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관광의 첫 관문으로 자리 잡은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여름철이면 카약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플라이도 체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 레저 메카로 도약 못지않게 박람회장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회 주제였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관련된 박람회장 활용입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를 유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 지난달 여수 엑스포장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은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은 사업이 바로 COP 유치다.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피해를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회의로 1년에 한 차례씩 열립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독일 총회에서 내년도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전략 TF팀 구성도 제안됐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걸 어떤 부서에서 나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사국 총회 유치를 여수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세계박람회 개최 5년째를 맞은 여수 엑스포장.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란 람사르 정원이 조성됩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란 방문 일정으로 아자르 이란 람사르 시장과 만나 순천에는 이란 람사르 정원을 조성하고 이란 람사르시에는 순천만로를 건설하는 등 생태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여서 국가정원 내 람사르 정원 조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골프 특성화고인 한평골프고등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 프로골퍼가 최근 미국 LPGA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시설로 학교가 이전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디 위에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아침, 미래의 골프 스타를 꿈꾸는 한평골프고 학생들이 퍼팅 연습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여름방학은 지난달 말에 시작했지만 방학도 반납한 채 오전과 오후 골프장과 학교 연습장을 오가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한평골프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신지혜, 전인지, 장수연, 하민송 등 국내에 걸출한 프로 선수를 배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진출한 한평골프고 출신 이미영 프로의 우승은 학생들의 훈련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기도 하고 한데 남자 프로 선수들이 없어갖고 그 프로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멋있고 커서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난 2014년 골프 특목고로 전환되면서 학생 모두에게 기숙사비와 숙박비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골프장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주 3차례가량의 라운딩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공교육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도 저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한편 한평골프고는 3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전용 골프장이 교육부 투용자 심사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 학교로 이전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황우석 사태로 청와대 보좌관직에서 물러났던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발탁된 데 대해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심의와 조정권을 갖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던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를 임명하고 과학정책 현안의 밝은 점과 과학기술 관료로 활동한 경험 등을 토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대 등 지역 학계에서는 교수 재직시설 연구 성과와 전남 생물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들어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연구윤리와 연구비 문제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력이 있다며 자격 논란과 함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출판과 판매가 중단된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판사로부터 계약서를 넘겨받아 추징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법원 결정에 따라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 정보가 사라졌고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을 살 수 없다는 안내글이 떠 있습니다. 출판사는 서점에 이미 배포된 책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 씨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새 책 발행을 중단했고 각 서점으로부터 반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판매 수익의 추징을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정가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두환 씨 차명 수익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얻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1,151억 원으로 아직도 1,000억 원 넘는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 2, 3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1억 원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익 추징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조는 테크노파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인감 대신 원장의 도장을 사용했고 입찰된 공고된 발전 용량을 초과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업체의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 측은 문제가 된 도장 날인의 경우 실무 협의를 통해 법인 인감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고 발전 용량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고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국 공공연구노조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과정의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부두 서측 배후 부지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엔 조달 물류기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함께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4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 창고에 의약품과 군안 제품을 보관하는 유엔 조달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조달 물류기지는 아시아 지역의 각종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입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유엔 물류기지의 광양항 적합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유치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광양 신덕지구 진입도로가 새로 개통됩니다. 광양시는 국비 포함 350억 원을 들여 광양읍내 구역사와 신역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오는 14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은 새벽에만 한때 비가 왔을 뿐 지금은 흐리기만 하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인데요.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고성과 거제도 등지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최고 70mm,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고요. 특히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산이나 계곡 등 피서지에서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수도권과 영서로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5도, 울산 26.6도 등 수도권과 남부 곳곳에서는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돌았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전주 30도로 충청 이남은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내일과 말복인 모레 사이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